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3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내용 중 용인 특례시 남사 이동지역에 들어서게 되는 약 215만 평 투자계획 300조 원의 삼성 시스템 반도체와 연계하여 23년 6월경 정부가 추가 지정 발표할 국가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와 이와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고 7월에 발표 예정인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에 따라 동신 일반 산업단지의 향후 진행 과정과 주변 개발은 어떻게 가능해질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15곳의 국가첨단산업단지는 용인시 포함 각 지자체를 상대로 국토부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와 7월 소부장 특화단지는 경기도와 산업통상부가 추진한다는 사실을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그 전에 앞서 우선 정말 많은 분들이 땅웨이에게 많은 내용의 문의를 주셨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좀 길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청하시면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용인 남사 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 215만 평과 연계해 정부에서 추가로 6월 지정 발표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는 어디가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반도체 특화단지와는 별개로 7월 발표 예정인 소부장 특화단지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 그림을 통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6월 발표 예정인 국가첨단 전략산업단지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용인 남사 이동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사실은 용인시가 국가첨단산업단지 공모에 응하지도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제안으로 산업통상부가 도교통부에 요청하면서 지금의 위치인 남사 이동으로 최종 선정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국가 차원으로 진행이 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삼성은 정부에 이런 제안을 했을까? 이 생각을 꼭 해봐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삼성과 정부는 국가첨단산업단지 반도체 위치로 용인 남사와 이동을 잡았을까 하는 부분과 첫 번째 이유로 경부 측과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와 인접한 지리적인 위치가 중요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듯 기흥, 화성, 삼성과 평택, 고덕, 그리고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로 이어지는 반도체 트라이앵글이 만들어지고 그 중간에 남사 이동 국가첨단산업 단지가 만들어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5일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산업통상부 이창양 장관이 이야기한 부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수도권의 입지를 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위 영상 경부축 반도체 라인에 관한 배경 지식을 숙지해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위치한 남사 이동 이쪽 라인은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비해 상당히 낙후된 지역으로 이 지역 좌측으로 산 몇 개를 넘어가야만 경부고속도로와 닿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사 쥔이 IC가 생기면서 기존의 경부선과 상당히 근접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남사 이동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앞으로 삼성에게 중요한 이유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 진행되는 반도체 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반도체 클러스터가 될 남사 이동 지역은 반드시 팹리스 반도체 설계 회사와의 교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경부고속도로 라인과 가까워야 하는 것은 명백한 필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반도체 라인의 첫 위치인 판교,
제2 판교 테크노밸리의 반도체 설계 지원센터를 도입하여 한국형 팹리스밸리로의 조성을 지원하게 되고,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설계 지원센터, AI 반도체 설계센터, 차세대 반도체 복합단지 등 팹리스밸리를 위한 인프라 시설을 더 보강하여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 팹리스 창업의 전초 기지가 될 지역이 바로 판교입니다. 그리고 판교에서 밑으로 10km 정도만 내려오면 용인 플랫폼시티, 이 도시 또한 기본 컨셉은 명품 반도체 자족 도시로서 이 지역에 첨단 지식산업 용지를 확보하여 이곳에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2029년 하반기가 준공 목표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삼성의 생산 및 연구 거점인 삼성 디지털시티, 기흥 캠퍼스, 화성 나노시티, 인재개발원에 이르기까지 삼성의 핵심 시설이 모두 이 지역에 모여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현재 반도체 최대 생산 거점인 평택 고덕 삼성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반도체 팩 공장 총 6개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건설한 팩 공장 3개가 있으며 현재 4기가 공사 중이고, 앞으로 착공할 팩 공장 개수는 2개이며 면적은 289만 제곱미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임직원이 1만 명, 그리고 협력사 및 건설사 직원이 6만 명이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삼성이 짓기로 한 53층 컨트롤 타워 건설 무상과 평택 고덕 방충리에 조성 예정인 첨단 복합 일반 산업단지 기존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약 48만 평에서 현재 사업 면적이 약 13만 9천 평으로 축소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평택시 고시공고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향후 삼성이 반도체 사업으로 어디에 집중할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 3월 21일 노컷뉴스 삼성의 300조 투자 승부수 왜 용인일까를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팹 유한, 전기 용수, 도로 등 SOC 충분, 박사급 고급 인력 확보 위한 난방 한계선. 위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첫째, 대규모 팩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는 전기와 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중간에 정전이 되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반도체 제품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안정적인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또한 반도체 식각을 하기 위해서는 용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로, 앞으로 생길 철도망 등 SOC 사업 인프라가 충분하여 용인을 선택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박사급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난방 한계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 이런 고급 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으로 잘 안 가려고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방에 근무할 바에는 연봉을 적게 받더라도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근무하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기에 용인 정도면 그분들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겠다는 그런 의미의 난방 한계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용인 남사, 이동 이 지역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를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 반도체 라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용인 남사, 이동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연계해 앞으로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세종간 라인을 보시면 위 그림에서 보듯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나들목 이름은 남용인 IC. 이 남용인 IC를 통해 SK 하이닉스 126만 평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라인으로 반도체 단지가 없는데 현재 안성시에서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청했고 소부장 특화단지 신청까지 총 2가지를 추진 중이란 사실입니다. 이 부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접근성인데요. 기사를 통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 보도 참고자료 내용을 보시면
2페이지 안건 1.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내용 중 3번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근본 지정한 국가 산단 외에도 금년 중 국가 첨단 전략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규 지정하여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뉴스포털 2월 27일자 내용이고요. 경기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의 7개 시 지정 신청.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등 7개 시 지정을 신청했다. 각 지역 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등 위치는 위 영상 도면에 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3월 15일 전국에 15개 첨단 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등 6대 산업 550조 투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 남사 이동 삼성 반도체와 연계해 추가로 6월, 7월 발표 예정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힌트가 있는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문성용 국토부 국토실장은 산단 지정 지역은 용인이 한 곳, 지방이 14곳으로 면적을 보면 용인의 5배 정도 되는 규모로 지방의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라며 반도체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발표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산단 후보지 인근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도심 융합특구,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스마트 혁신지구 등으로 지정한다. 인근의 산업 거점과 연계해 기술 개발에서 실증, 제조, 생산, 유통까지 연결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위 내용을 보시면 용인 남사 이동 국가 첨단 산업 인근으로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앞서 보신 경기도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7개 시 지정 신청 그림을 보시면 위 그림에서 보듯 고양, 남양주, 화성, 이천, 평택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단지 인근이라 하기에 거리상 입지가 너무 멀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용인 남사 이동이 이번에 국가 첨단 산업단지 지정됨에 따라 땅여의가 보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두 가지 중 한 곳은 분명 안성 동신 일반 산업단지가 될 유력한 후보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안성시 자료와 산업통상부 자료,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 동신 일반 산업단지 원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현재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안성 2022년 2월 26일 신문기사 내용을 보시면 안성시 보계면 동신리에 안성 최대 48만 평 규모 산업단지 조성 추진 24일 한국산업단지 공단과 업무협약. 안성시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동신 일반산업단지 사업 추진을 시작해 2021년 2월에는 경기도에 공업용지 물량을 신청했고 2021년 5월에는 타당성 용역 및 기업 입주 의향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즉 21년 5월 산단 추진을 발표했고요. 22년 2월 산업단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안성시에서 발표한 첨단 산업단지 조성과 역세권 복합개발과 배우주거단지 73만 평, 총 면적 400만 제곱미터로 약 121만 평의 면적 개발을 구상. 이 내용은 땅웨이 안성 역세권 택지개발 위치는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27일 안성시가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청하면서 면적이 변경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안성 2023년 부서별 주요 계획을 보시면 1번 전략기획 담당관, 그 중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반도체 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보면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업의 개요를 보시면 첨단 전략산업, 일반 산업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대한 내용으로 위치는 안성시 보계면 동신리 70번지 1원이고요. 면적은 519만 제곱미터로 약 157만 평으로 변경되어 위 그림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안성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은 이유는 아직 평택, 부발, 역세권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된 것이 아니며 만약 안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그때 역세권과 연계해 개발하기 위해 큰 틀의 면적을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안성시 도시개발 담당자와 통화 확인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안성시는 지금의 동신 일반산업단지 약 48만 평을 소부장 특화단지로 산업통상부에 신청한 상태로 각각 2개의 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위 영상에서 보듯이 안성 동신산업단지와 용인 SK 하이닉스, 용인 남사, 이동, 삼성 반도체와 트라이앵글이 연결이 되면 그 시너지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이며 또한 기흥, 삼성, 평택, 안성, 동신산업단지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위치한 중앙으로 삼성 시스템 반도체가 위치하게 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광선 노선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남사 복합 도시는 경광선과 수도권 내륙선 연결 더블 역세권이고 남사 이동 반도체 부지 주변 또한 경광선 그리고 동탄 부발선 더블 역세권이며 안성 동신 산업단지 지역도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 더블 역세권 거기에 원삼 SK 하이닉스 또한 동탄 부발선과 평택 부발선 더블 역세권으로 다시 말해 반도체 관련 지역은 모두 더블 역세권이란 사실입니다. 이 지역의 개발 시기와 위치를 유심히 보시면 토지 투자 시 분명 큰 수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반도체 특별법에 의한 안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기대하며 S로 시작하는 기업이 유치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과 안성 지역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자료이니 참고하시어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